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더 플라자 호텔에 왔는데요. 더 플라자는 제가 예전에 도원이랑 디어와일드에 식사하러 와본 적이 있는데 두 곳 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처음 가보는 주옥에 왔습니다. 이 주옥 같다 송을 언젠가 주옥에 가면 부르겠지 했는데 바로 지금이네요. 주옥은 더 플라자 호텔 3층에 있고요. 예약은 캐치 테이블이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2달 전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부터 가격이 인상됐더라고요. 점심 3만원, 저녁 5만원이 올라서 현재 가격은 점심 12만원, 저녁 22만원입니다. 원래는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녁 기준으로 2020년에 14만원, 15만원 이렇게 오르다가 작년 초에 15만 5천원? 5천원 뭐지? 제대로 찾은 거 맞나? 그리고 2월에 17만원, 마지막으로 11월에 22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메인 메뉴 중에 한우 선택권이 없어지고 메인이 아예 한우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격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간에 가격이 계속 오르긴 했네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승급했습니다. 매장은 테이블 간격도 널찍하니 띄워져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이날 룸으로 예약을 했는데 통창이라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밤에 가니까 불빛들이 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창가 쪽 자리는 미리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테이블에는 예쁜 색색의 보자기로 뭘 싸놨던데 보니까 수저더라고요. 딱 봐도 귀한 손님 대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초반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오늘 먹을 메뉴와 주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팸플렛이 있어요. 그럼 바로 주옥의 디너 코스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처음엔 마지 음료로 산사화채라는 음료와 매작과라는 과자가 나옵니다. 이 산사화채는 산사나무 열매를 말려서 우려낸 건데 식전에 먹으면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따뜻하게 먹기 좋은 온도로 나왔고 매작과는 전통 과자 반죽인데 보리새우를 넣어서 새우과자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있으면 직원분이 카트를 끌고 오시는데 이번엔 시원한 음료를 주세요. 포도식초와 생강식초로 만든 에이드입니다. 2개 중 선택하면 돼서 저는 포도로 했어요. 이건 정말 식초가 확 느껴져서 아주 시큼한데 바로 원샷 때리면 눈물 핑 돌 수 있으니까 서서히 녹여서 먹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3가지 한입거리 음식으로 육회랑 찜닭, 비트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체 찜닭이 뭔지 가장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이끼 같은 게 찜닭이었습니다. 닭다리살을 간장에 익힌 뒤에 깻잎으로 감싸서 튀겼대요. 단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 안에 육즙이 있기 때문에 베어 물면 흐를 수가 있어서 한 입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맛은 건강한 간장 찜닭 맛? 저는 저 모양대로 큼지막한 살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좀 다져진 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의 식감은 크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설명해 주셨다시피 안에 콸콸콸 나오는 양념 국물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달달한 찜닭 맛이었습니다. 이건 육회인데요. 구운 과자 위에 고추장에 버무린 한우 육회를 올렸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노른자 젤리래요. 노른자를 아주 천천히 익혀서 만들었다고 해요. 육회는 고추장에 진득하고 묵직한 감칠맛이 느껴졌고 고기도 부드러워서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제주산 비트말랭이와 잣이 들어간 타르트예요. 이거는 비트가 젤리 식감인데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했어요. 이제 한국의 가을이라는 파트의 메뉴가 시작이 돼요. 고흥산 홍가리비 회와 국내산 오세트라 캐비아가 나왔습니다. 가리비와 캐비아 자체로도 달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간은 참기름과 조선간장 조금만 넣었어요. 위에 초록색은 쑥갓이랑 고수 순인데 잎사귀 2개 있는 게 고수라서 원치 않으면 빼고 먹으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꽃은 주옥에서 재배하는 식용 꽃이라서 먹어도 되고요. 가리비 관자가 아주 땡땡하면서 부드러운데 정말 달디 답니다. 그리고 참기름 너무 고소하고 향도 좋고 간장과 캐비아가 살짝 짭짤하게 맛을 내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3가지 제철나물과 해산물 무침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해안 참문어 숙회와 홍새우 그리고 방어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먹으면 돼요. 문어는 쫄깃하니 싱싱함이 느껴지고 아래는 절인 오이와 고추장, 매실, 생강초로 만든 소스가 깔려 있어요. 이 소스가 맛이 진해서 딱 술안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아니 사실 초반에 오자마자 시켰어요.
홍새우는 완전 촉촉한데 크기가 꽤 커요. 여기엔 깻잎과 된장 소스를 곁들이는데 이것도 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입안 가득 달달하게 차는 새우는 절로 행복해지는 맛이네요. 다음은 짓불에 훈연한 방어인데 톳 장아찌랑 두부를 으깨서 무친 거에 싸먹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담백한 맛이었고 방어랑 두부와의 조합이 생소했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주옥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인데요. 바로 장어 막걸리 빵입니다. 단호박 가루가 들어간 빵 위에 구운 장어 그리고 쪽파와 연어알이 올라가 있어요. 손으로 잡고 먹으면 되는데 진짜 이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빵은 술빵같이 폭신폭신한데 마늘을 넣은 건지 약간 마늘빵 맛이 납니다. 그리고 생강 간장 양념을 바른 장어는 녹진하니 맛이 굉장히 진했고 위에 있는 알싸한 쪽파랑 톡톡 터지는 연어알까지 해서 맛에 공백이 없이 아주 꽉 차는 맛이더라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막 생각이 나는 맛이었어요. 이건 굴림만두인데 제주산 갈치살을 바른 뒤에 손으로 굴려 만들어서 굴림만두라고 한대요. 위에는 동충하초랑 바로 그 밑에는 은이버섯이라고 흰색 목이버섯도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 맨 아래는 전복도 깔려 있어요. 갈치 특유의 담백한 맛이 너무 좋았고 이 걸쭉한 육수가 갈치랑 닭 그리고 조개 육수를 각각 따로 끓여서 블렌딩한 거라고 했는데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버섯 덕에 중간에 식감도 재밌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건강 챙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음식이었어요. 다음은 전복 소라인데요. 직접 재배해서 짠 들기름에 버무린 전복 소라와 위에는 또 캐비아가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건 뭔가 했는데 메추리알이었어요. 이 음식은 나오자마자 들기름 향이 아주 진동을 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맡아보고 먹어본 들기름 중에서도 가장 진하고 고소함을 가진 들기름이 아닌가 싶어요. 풍미가 엄청납니다. 처음엔 진한 맛에 홀려가지고 계속 떠먹다가 이게 갈수록 너무 기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느끼함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고소함은 한번 먹으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고소함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음식에도 곁들이기 좋은 들기름인 것 같습니다. 랍스터입니다. 가운데 소스를 밀리터리 스타일로 감각적이게 뿌려놨는데 단새우 머리로 만든 비스크 소스에 된장을 살짝 섞었고 허브 오일과 산초 오일이래요. 그리고 랍스터 위에 있는 소스는 랍스터 살과 홍합을 다져서 고추장과 섞은 약고추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약고추장을 랍스터 위에 올려서 그대로 구워냈는데 옆에 애호박에 올린 것도 같은 소스입니다. 이거는 맛이 일반 랍스터 맛의 한 3배? 갑각류에서 나올 수 있는 액기스를 다 뽑아놓은 것처럼 엄청 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랍스터는 촉촉함이 느껴져야 좀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편인데 이거는 좀 오버쿡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제 메인인 한우 안심입니다. 밥과 반찬도 함께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푸짐하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고기 위에 있는 건 버섯 잡채인데 뭐 당면이 들어간 잡채 그게 아니고 5가지 버섯이 들어간 버섯 볶음이에요. 처음에 이걸 딱 받았을 때는 버섯이 너무 많아서 버섯 때문에 고기가 안 보여서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옆에 있는 건 잎새버섯이라고 감칠맛, 산미, 단맛까지 골고루 좋은 버섯이라서 따로 구워서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고기는 부드러움이 나이프를 타고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집니다. 엄청 촉촉하고 육향도 진하고 고기의 결도 결결이 느껴지고 맛있어요. 처음엔 겉에만 시어링을 빡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오븐에 낮은 온도로 굽다가 플레이팅 하기 전에 강한 숯불로 한번 불 마사지를 하고 나온다고 해요. 고기만 먹기보다는 아래 크리미한 소스가 깔려 있는데 이 소스랑 버섯이랑 같이 분배를 잘 해서 3개를 한꺼번에 같이 먹어야 훨씬 맛있습니다. 이 밥은 버섯이 듬뿍 들어간 버섯밥인데 같이 나온 한우 육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되고 반찬으로는 초석잠과 죽순 장아찌가 함께 나와요. 그리고 테이블에 지지한 거 있으면 이렇게 천으로 가려주시고 곧이어 가을가을한 디저트가 나옵니다. 이때가 가을 메뉴라서 단풍잎이 나왔는데 이제는 겨울이니까 눈사람 정도가 나오려나? 철기빵에 밤 무스와 함께 무화과 잼을 넣어서 준비했고 단풍잎은 초콜릿이라서 먹어도 돼요. 디저트가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맛있고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떡이 인상적입니다. 또 황금향이랑 마실 것으로는 차나 커피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통 병과까지 나오면 식사 끝입니다. 마무리까지 한식에 집중한 코스였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옥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직접 담근 다양한 장류와 식초들의 활용이 음식의 맛을 더욱 살려주고 동시에 간도 맞춰주니까 그 풍미와 짙은 맛이 여운을 깊게 남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2년 새해 첫 영상을 주옥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 한 해 다들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서린이들 더욱더 잘 되실 거예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영상에서 오래도록 말하고 싶은 거? 그럼 2022년도 주옥 같은 해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